내가 말할 때 행복하네. 우리 이야기 소중하네. 함께 들을 때 힘이 나네. 동작에 라디오 있네. 동작 FM. (2023년 6월입니다) 어느새 푸릇해진 주변을 보면서 새삼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올해는 특히 저한테는 유난히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요즘은 깊은 숲속에 이렇게 조용하게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도 요즘에 일주일이 하루처럼 휙휙 지나가네요. 요즘 멀지 않은 야외에서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차를 타고 다닐 땐 몰랐는데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많았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너무 멋있어요.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 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몇십 년 후에도 이 볼거리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환경 지킴이가 돼야 한다는 걸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좀 반평생 좀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환경이 좀 많이 아쉬운데 우리가 많이 더 애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가 많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기 좋은 환경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달림 오선아, 제재 김경자, 든든 유미경입니다.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그래는 숲 99회 방송인데요. 오늘은 환경의 달을 맞아 보이는 라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쑥스럽지만 평소 진행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하고 내가 사는 동네 주변을 청소하는 줍깅도 많이 하는데요. 6월은 환경의 달입니다.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다짐하듯 제정한 달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작구에서 탄소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나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정말 낯이 익어서 더욱 반가운 분들이네요. 근데 전 지금 꽤 오랜만에 보게 된 것 같아요.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양미입니다. 제가 항상 소개할 때 제 닉네임을 소개를 해요. 제 닉네임은 설레임이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초대돼서 이런 자리에 왔을 때 그 가슴 떨림 있잖아요. 그 감정,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설레임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칭하는데 지금 막 떨립니다. 지금 몹시 설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익숙하죠? 네. 저는 감탄상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바리스타를 맡고 있는 써니 이루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모처럼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지가 않아.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갑자기 캐스팅. 네. 네. 아유, 얼마 전까지 그래는 숲 MC였죠. 오랫동안 이제 함께 진행해왔던 써니님이 이제 초대 손님으로 왔지만 또 특별히 기술 감독, 엔지니어를 맡고 계시니까 더 특별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감탄상에 탄소를 감소시키는 가게 감탄상회를 만들었죠. 네. 네. 여기 감탄상회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 그리고 이제 비건을 지향하는 카페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위치는 신상도 초등학교 네,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활동을 하던 꿈꾸는 도토리가 이제 도심에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런 환경 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서 도심 속으로 들어가 감탄상회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원래 비영리 단체 꿈꾸는 로터리에서 이제 10년 동안 동작구 서달산 작은 도서관 기반으로 많이 프로그램들을 했었잖아요. 뭐 마음 힐링 공방, 뭐 책과 논의는 테트, 그래는 숲 독서회 등 이제 주민들과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같이 활동했었던 분들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이제 도심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플랫폼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사실 다 여기 보면 저희 조합원들이잖아요, 저희. 네, 활동가고. 네, 저희 지금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난주에 감탄상회가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어떤 뜻깊은 행사를 하셨나요? 우선 먼저 함께 기뻐했습니다. 네. 잘 버텼구나. 네. 1년이 또 금방 갔더라고요. 네. 가치를 갖고 그 가치를 지키면서 수익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일단 먼저 기뻐했고요. 그리고 작은 행사를 했어요. 뭐 이렇게 플라스틱 칫솔 그런 거 가져오면 대나무 칫솔로 교환해 준다든지, 아크릴 수세미 같은 거 가져오시면 그리고 이렇게 천연 수세미로 교환해 주는 행사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행사들이 같이 이벤트긴 하지만 하시는 분들도 뭔가 환경에 대한 의미를 갖고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이 저희 혼자 한 게 아니라 또 콜라보를 해서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칫솔과 치약을 만드는 제로웨이스트 브랜드인 이제 닥터노와 콜라보를 해서 이제 칫솔 교환하는 행사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탄상에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골목반상회라고 해서 지역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반상회가 이제 또 골목반상회 이제 주민분들이랑 같이 이제 아크릴 수세미 어택을 해서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년 행사를 했지만 2주년, 3주년 할 때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그 행사에 참여하고 콜라보를 하면 진짜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원래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람들은 서달산 숲속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꿈꾸는 도토리 엄마들이었잖아요.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만들게 되신 건가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감탄상회는 비영리 단체 꿈꾸는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역에서 이제 숲속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제 생태 환경 활동을 해왔던 것을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이제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 그걸 정말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도심 속에서 이제 저희가 감탄상회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환경 활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 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해보고 싶어서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런 환경 활동가 이런 활동가분들이 조금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좀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욕심이라고 얘기하셨었지만 저희한테는 갈망이자 욕구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의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는데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카페를 많이 전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 갈망과 욕구를 이제 표출이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론 뭐 대표님이랑 다른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이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셨겠지만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합심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된 것 같아요. 시대적 요구랑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맞아요. 그냥 뭐 평범한 카페, 뭐 커피숍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이고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니까 그래도 좀 사회에 좀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뭐라 그래야지 정체성이 있는 맞아요. 그런 감탄상회라서 더 뜻깊은 것 같네요. 네, 요즘 제로웨이스트 샵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동작구에도 5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과 차별점이 있다면 우리 감탄상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작년에 5곳이었잖아요. 한 곳이 줄었습니다. 아, 네. 벌써요? 네. 대방동 아니고 또 저기 지구샵이 이제 다른 곳과 아, 통합되면서 네네네. 상도동을 접었구나. 접었어요. 접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제로 웨이스트 샵 네트워크에는 들어와 있어서 이제 네. 활동을 같이 할 이제 계획인데 현재는 지금 4곳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생기기도 또 많이 생기지만 또 이렇게 끝까지 버티질 못하고 이렇게 또 없어지는 것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4곳이 지금 동작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도 타구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네, 동작구가. 맞아요. 네. 그렇구나. 네, 타구보다 많은 편이고, 근데 저희 이제 감탄상해만의 특징이라고 보면 어쨌든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비건을 지향하는 그런 카페까지 겸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네.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엄마들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올해 여름에 이제 팥빙수, 옛날 팥빙수를 이제 저희가 할 건데 정말 다 직접 삶아서 국산 팥을 정말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서 만든 팥빙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 이런 수제청, 그리고 팥빙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수제로 만들어서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카페에서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만의 차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감탄상의 매장 내에서는 이게 탁월한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의 또 특장점은 이제 저희가 10년간 비영리 활동하면서 주민들이랑 활동을 통해 이렇게 교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탄상회로 가지고 와서 종합원분들이랑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그냥 제로웨이스트 샵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랑 끊임없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그런 가치를 그냥 스며들게 그걸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스며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뜻한 정이 느껴지신다고. 그래서 그런 게 정말 감탄상의 장점이자 차별점이고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탄상회 1호점이 났으니 2호점, 3호점 대표님 맨날 말씀하셨는데 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잘 버틴 거를 자축하면서 네, 감탄상회가 그동안 주변에 좀 잘 알려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많이 알려질수록 그만큼 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고 일단 그래도 동작구에서 우선 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우선 또 저희 이름이 멋지잖아요. 네. 감탄상회. 감탄상회. 한 번 들으면 감탄하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곰탄 회원들을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1호부터 6호 무료 회원까지 해서 모집을 하고 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회원들이 10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네. 100번째 내가 가입해야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네. 가입 안 하셨단 말이에요? 못했어요. 네. 그럼 100번째 네, 예약입니다. 예약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서달산에서 공유 캠프 프로그램에서 감탄상회를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감탄상회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미 감탄상회는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에서 하는 거는 모르고 있지만 감탄상회라는 걸 알고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진짜 블로그 타고 해서 제로웨이스트 샵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에 올린다고 이렇게 찍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암암리에 네, 드론이 스미고 있군요. 스밉니다. 네, 스며듭니다. 네. 지금 곰탄 회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감탄상회를 알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쌤들의 열정과 그걸 어떻게 내가
또 어떻게 따라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올해 좀 크게 기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워즈 이제 전시회 환경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아이들 반응이 좋았죠. 네, 네, 아이들 저도 작품도 너무 봤는데. 좋고 야, 이거를 좀 이제 전 세대로 좀 하게 되면 확장을 하게 되면 좀 환경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좀 저희가 크게 정말 대대적으로 크게 한번 해볼 박스를 생각입니다. 모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어쨌든 우리의 또 미래이기도 하고 MZ 세대를 좀 그냥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 뭐 이렇게 초등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그래서 이제 환경에 관련된 어떤 작품 활동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하여튼 이제 장르는 지금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5가지 종류 장르로 이제 정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장도 드리고 상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산림센터 거기서 지금 전시회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발휘를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런 작품들을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환경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좀 환경에 대한 주제를 좀 무겁게가 아니라 이렇게 또 예술하고 접목을 문화와 하면 예술과 접목해서 그러면 좀 더 쉽게 재미있게 다가가면 일상으로 좀 더 덜 부담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 어떤 의무감이나 책무감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냥 일상의 공기 같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환경 캠페인은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날마다 자원 순환데이라고 해가지고 우유팩이랑 멸균팩을 갖고 오시면은 그게 이제 포인트를 그 카드를 찍어요. 그래서 50개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그 대나무 칫솔을 하나 드리는 그런 환경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목반상회에서 재능순환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재능도 유무형의 자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웃들과 이렇게 나누고 순환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이제 골목반상의 얘기를 더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원봉사로 힐링 커뮤니티 댄스를 함께 나누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감탄상에 오시면 복합기, 책 얼음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혜경 선생님도 이따가 나오시겠지만 자원순환 장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있고 꾸준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 캠페인에 진짜 참여하시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자연스럽게 그 가치에 동참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책도 무료로 볼 수 있고 얼음도 무료로 주나요? 그럼요. 얼음 비싼데. 그러니까 얼음잔도 팔고 있잖아요. 편의점에서요. 네, 네. 맞아요. 용기 갖고 오시면 얼음 무료입니다. 인기인데요, 인기. 아이들이 방앗간처럼 들리고 있어요. 그러게. 맞아요. 얼음물 먹으러 왔어요. 저번에. 어제 올라온 인스타그램 감탄상에 보면은 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목말라서 얼음 먹고 행복하게 인증샷 찍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 학교 애들 좋겠다. 신상도 초등학교에 네. 바로 옆에. 이 공유가 이런 거구나라고 너무 좋은 다시 한번 아이디어다. 느꼈는데요. 이렇게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정말 숲속에서 뭐 공유 캠핑이라든지 도서관 활동, 또 지역 축제도 여시고요. 마을 학교 다 열거하기도 벅찬데 이런 여러 활동 중에서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람들에서 가장 역점을 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지금 매년 지금 고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별에는 숲이라고 환경 생태 프로그램인데 재작년에 서울관광재단에서 저희 우수 컨텐츠로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과정이었는데 올 하반기에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밤숲 가보셨어요? 저는 가끔
가끔 가요. 혼자도 제재님 갈 가실 수 것 같아. 있어요. 그러실 네.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도심에 가까운 숲이 있는데 밤에 숲에 혼자 가기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래서 밤 숲에서 그 밤에 그런 오감을 느끼면서 숨멍 벌멍 하면서 그림자 연극도 하고요. 이게 그림자 연극은 깜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에서 이제 텐트 안에서 그런 자연을 느끼면서 네, 마음 치유까지 하는 생태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우리가 환경 프로그램이라 하면 북극곰이 나온 PT 보고 일방적으로 이제 강사가 앞에서 교육하고 주입시키는. 맞아요. 일방적 교육이 많은데 저희는 자연에서 이제 그림자 연극을 하려면 진짜 깜깜해야 되고 빛 공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스며들게끔 이제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건 푸드도 좀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도 올 가을에도 저희가 이제 그 서달산 너무 좋잖아요. 네, 서달산 가을 밤숲에서 별에는 숲을 진행할 예정인데 네, 그때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힐링입니다. 홍보해 드릴게요. 네. 네,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도 저희가 10년 동안 아이들이랑 함께 교감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이 일단 중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뭐 그림책이랑 함께 접목해서 그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커피밥 클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떠오르지는 않은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골목반상에서는 재능과 자원 순환데이 또 저는 주력 사업이지 않을까 제 마음속 주력 사업 그리고 또 금혜경 상임 이사님이 하시는 원데이 클래스랑 자원 순환 장터 또 첫째 주 셋째 주 지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점을 둔 사업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군요. 네,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하루에도 하루 내내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희노애락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 활동을 하면서 생긴 일 중 뜻깊은,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많아서 손에 꼽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탁 떠오르는 거. 탁 떠오른 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에피소드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저는 우리 조합원이 20명이에요. 그래서 20명이라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각자 선생님들의 그 각자의 개성과 색깔이 있어요. 달란트도 다르고. 네,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노애락이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한 하모니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꿈꾸는 도토리이기 때문에 이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모든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멋진 하모니가 또 우리 꿈꾸는 도토리를 또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이게 에피소드가 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간다는 게 그러니까요. 쉽진 않은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름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로 네, 이해하고 루리 쌤은요? 저는 이제 골목반상을 통해서 곽승희 쌤을 만났어요. 그래서 승희 쌤이 저희 보석 같은 분이시죠. 네, 정말요. 그래서 이제 골목반상에 무슨 어떤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회계 교육을 같이 가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함께 저희가 동반하고 있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그때 그 순간이 되게 많이 떠오르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동반하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같이 동반하지만 또 다른 외부에 있는 분이 그렇게 동반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승희 쌤한테 표현은 잘 안 했지만 진짜 제일 인상 깊고 싶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답네요. 말만 들어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감탄상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영상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숲을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꼭 한번 오세요. 너무 좋아요.
맑은 하늘과 초록의 숲, 싱그러운 바람과 향기, 새의 노랫소리, 숲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에게 말 걸고 작은 들꽃에게 웃음 지으며 꿈꾸는 도토리는 서달산 산책길에 주인 잃은 작은 창고를 비워서 숲속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현충원, 서달산 자락길, 숲속 도서관, 야생초화원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숨쉬는 서달산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펼쳐왔어요. 나누면서 함께 배우는 공유 캠핑, 숲의 재료를 이용해 이야기를 만드는 숲속 문학교실, 목공교실, 건축교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 도심의 안전한 숲에서 즐기는 숲멍, 별멍으로 몸과 마음에 쉼을 주는 별에는 숲길 여행도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며 별에는 숲, 에코힐링을 기획했던 우린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이런 숲들이 보존이 되려면 이제 이런 일상 속에서 그런 환경 활동들이 이제 실천 속에서 그게 녹아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아이가 커서도 지금의 자연을 누릴 수 있을까?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그렇게 쓰레기 없는 세상,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감탄상에는 주택가 골목에 숨은 듯 자리하고 있어요. 주민들 속에 스며들어 골목 문화를 되살리고 우리도 하나의 풍경이 돼 할 수 있는 일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 실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을 만들려 해요. 환경교육도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매장을 열면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들어오셔서 물건을 만지고 직접 사서 써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내자 이래서 주택가 한복판에 감탄상회를 내게 됐습니다. 친환경 물건만 파는 매장이 아니고요. 이곳은 언제든지 주민들이 오셔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고 환경에 관련된 소모임도 같이 꾸려가실 수 있거든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 활동가에게 소모임에 관련돼서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더 좋고요. 생태 전환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교육도 들으셔서 이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의 도토리가 초록의 숲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실천이 천년의 숲을 되살릴 거라는 꿈을요. 지구사랑 첫걸음은 탄소를 감소시키는 감탄상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감탄상에는 천년의 숲을 지키기 위한 지구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빈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감회가 새롭네요. 이 영상을 정말 네. 우연하게도 네.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기획에서부터 정말 편집해서. 대단해 정말. 야. 내 자식 같아요. 어벤져스 진짜 어벤져스 홍보팀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 사실 대부분 잘 되는 가게들은 큰 길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감탄상에는 골목 이렇게 뒷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또 의구심도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그 자리를 택한 이유가. 네, 영상에도 지금 나왔죠. 네, 어쨌든 제로 웨이스트라는 게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살포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근데 또 임대비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네. 뭐니 해도 네.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가치에 더 중심을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가치에 더 힘을 싣고 싶습니다. 네. 네. 1년 걸린 거죠. 뭐 자리 선정까지. 맞아요. 맞아요. 예, 동작구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네. 돈이 좀 네.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느낀 게 그 곳이 그 골목에 저희만 가게가 있어요. 상점이 있어서 정말 찾기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알아서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승희쌤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었고, 또 80대 멋쟁이 할머니가 가끔 이제 집에서 적적하실 때 놀러 오셔서, 뭐, 할아버지 얘기도 하시면서 고민도 이렇게 털어놓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아버님은 핸드폰 작동을 잘 못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봐 주시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장원순환 장터 할 때는 또 물건 기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건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바나나 사주신다고 하죠. 그 밥 안 먹었으니까 바나나 먹으라고 해서 바나나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리바리 집에서 뭐 먹으라고 싸우시고 뭐 상추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분갈이 화분이 2개가 된 게 있는데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도 진짜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이렇게 그림 같은 가게인데, 그 그림 같은 것도 좋지만 이제 비영리 단체, 비영리를 넘어서 사회적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 수익이 나야지 운영이 될 텐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맞아요. 저희 현실에 맞닿으면서 지금 이제 버텨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고 저희 선생님들이 매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비영리 활동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수익 구조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열정페이. 예, 뭘 하나를 결정할 때도 이 수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게 주민들과 이렇게 사람들과 나눌 거를 더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저희가 그거 결정하는 거 회의만으로도 뭐 1시간이 지나고 그러거든요. 주제 한 가지만으로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제 그게 높진 않지만 그 마인드, 우리 가치를 생각하는 마인드와 이제 수익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어느 시점에는 균형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균형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감탄상의 꿈꾸는 도리 협동조합은 아마 성공의 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익 마인드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그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까 제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정페이 그리고 고군분투한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 근데 저희가 우리 쌤 울컥해지셨어요. 아니 울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지 될지. 근데 저는 그거는 확신은 있는 것 같아. 결국엔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은 더 고심하시겠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서 저희 작가 고군분투한 그런 행사들이나 뭐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치를 들어요. 판매한다는 거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정해 놨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게 잘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식이 점점 깨어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맞아요. 네. 되지 않을까. 네, 제재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 가치를 좀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승희쌤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잘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틸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꿈꾸는 거죠. 네. 너무 긍정적인가? 네. 새로운 상품 개발도 직접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탄상에서 직접 제작한 친환경 제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품 개발이라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한 10개 종이 넘더라고요. 10개요? 네. 벌써요?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방법을 또 터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판매가 어렵지. 네, 판매가 어렵지. 브랜드 이거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처음으로 좀 했던 게 이렇게 수저집 아니면 다용도 파우치,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예쁜 면 파우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쁩니다. 그래서 거기 수저도 꽂기도 하고 캠핑 갔을 때 그리고 이제 빨대 파우치로도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번에 제가 잠깐 입원했는데 거기다 수저 꽂아서 갔습니다. 너무 짱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용도 파우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온몸 비누라고 감탄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3종이 있는데 어여쁜 어성초 비누, 네, 씩씩한 시금치 비누, 또 하나가 뭐였죠? 귤진피 비누. 그냥 귤진피가 아닌데. 상큼한 귤진피. 상큼한 귤진피 비누. 그래서 감탄에 사랑하는 비누인데 어쨌든 이 네이밍도 저희가 다 이렇게 공모해서 짓고 디자인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식 같은 예, 그래서 지금 예, 이런 비누도 있고 뭐 이렇게 면 바구니 면 주머니? 네. 하여튼 기타 등등 해서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여튼 이렇게 커다란 희망을 갖고 이런 이제 제품들을 개발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네 그래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작년 오픈할 때부터 비건 샌드위치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시그니처 담백한 감탄 샌드위치 두부가 들어간 거고요. 또 콩불고기로 만든 콩불고기 샌드위치 그리고 콩의 매그 샌드위치 등 이제 비건 지향 먹거리들이 있어요. 또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활동가 선생님 직접 수제 팥으로 만든 팥빙수 정말 맛있습니다. 계절 메뉴. 네. 맛있겠다. 진짜 뭐 유명한 팥빙수 집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네. 팥빙수 먹고 싶네요. 감탄상회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저 그때 잠깐 활동할 때 보면 이렇게 세대가 좀 다양했었거든요. 진짜 다양해요. 맞아요. 제재님이 말씀하셨던 저희는 세대를 어떻게 평균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예,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서부터 80대 할머니까지도 다양하고 또 남자들이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가끔 오셔서 혼자 오는 남자들. 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가 아메리카노도 되게 맛있거든요. 아침에 먹는 네. 그 단골 남자분 맞아요. 있으세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남자분까지 성별 뭐 연령대 진짜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분들이 감탄상회를 찾아오시는 뭐 이유가 뭐 어떤 뭐예요? 뭐 때문에 오는지 커피 네. 때문에 오는지 감탄상회 활동가분이 예뻐서 오시는 것인지 뭔가 예뻐서가 맞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질문. 루리쌤 보고 오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쌤들이 주는 편안함? 네, 그래서 가면 내 집처럼 편안한 게 있어서 저도 거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들. 감탄상에 하면 되게 편안한 네.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노트북 켜놓고 이제 작업하시고 그러신다고 하셨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탄상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찐인지 확인하기 사실인지. 위해서 현장 연결해 볼 텐데요. 화상통화로 지금 감탄상회 매장 활동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우리를 맞아주실까요? 경원쌤이랑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작 FM 그레누스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감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베이커리 담당을 하고 있어요. 수제청 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먹을거리 쪽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 활동가 금혜경입니다. 저는 구매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지금 한가한 편이신가요? 지금 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일 붐비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저희가 붐비는 시간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전 한 10시부터 2시까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손님이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우리.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비 오는구나. 하루 30분 전까지 단체 샌드위치가 있어서 바쁘셨어요? 지금 많이 나갔어요. 이미.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뭐예요? 잘 나가는 메뉴요? 네, 여름에 잘 나가는 메뉴? 것 같아서 써봤어요. 저희 요즘 이제 여름이잖아요. 오늘은 비가 와서 선선하지만 카페 메뉴 중에는 팥빙수하고 저희가 국산팥으로 직접 쓰는 팥빙수하고 수제청 에이드가 잘 나가고요. 또 제로웨이스트 용품 중에는 위생용품 특히 자주 쓰시는 고체바 형태의 비누나 고체 치약, 그다음에 대나무 주스 이런 것들 잘 나갑니다. 네,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감탄상의 자체 개발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자체 브랜드. 네네. 그것 좀 소개시켜 주세요. 비누 뭐 아까. 저희 여기 보시면 수세미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잘 나가는데요. 삼배로 만든 수세미, 그 다음에 여기 사이자일삼으로 만든 수세미, 수세미류. 그리고 진짜 천연 통수세미를 압축해서 만든 이런 수세미류가 제일 잘 나가고요. 저희 감탄상에서 만든 제품으로는 여기 친환경 비누망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천연 재료만 넣어서 만든 시금치 비누, 귤즙비 비누, 어성초 비누 이렇게 세 종 비누 판매하고 예쁘게 포장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감탄상회가 다른 제로웨이스트 샵과 차이점이 교육 분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감탄상회에서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탐방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그 다음에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비건 먹거리도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봐야지. 저희 지금 비건 샌드위치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상품으로 햄을 대체하거나 그 다음에 불고기를 대체한 그런 콩으로 대체한 샌드위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또 요즘 핫한 제품이 또 하나 있어요. 두부 제품으로. 그게 뭐죠? 템페라고 그것도 이제 개발해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매장하고 다르게 그 비건에 가깝게 저희가 비건을 지향하는 그런 샌드위치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개발된 제품은 그 정도고요. 저희가 지금 비건류로 들어오는 거는 젤리 제품, 호롱칩, 보세요. 그 다음에 쿠키, 마카롱, 이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로 스파클링. 네, 제품들 직접 보니까 좋네요. 우리 감탄상의 매장에 자주 오세요라고 두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감탄상의 매장에 자주 오세요. 네. 그럼 끊으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장에서 봬요. 이따 봐요. 단순히 제로웨이스트 샵을 넘어서 비건 카페를 지향하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 공간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된 느낌인데요. 감탄상회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운영하고 싶은지 포부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우리 루리 씨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요새 100만 부의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죠. 네. 편의점이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저희 불편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주인공 덕고를 통해 그 공간을 통해 이제 소통하면서 관계가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감탄상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불편한 감탄상해. 네. 어쨌든 환경이라는 게 그런 궁핍함과 어떤 편리함과 어떤 그 사이길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불편한 그래서, 길을 가야죠. 불편한 거를 감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불편한 우리 감탄상해가 생각이 나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편의점처럼 좀 이렇게 편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수다 속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수다가 조금씩 섞여가다 보면 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리 감탄상해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생겨나다 보면 동작구가 아마도 이런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까지도 꾸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상해 같은 그런 공간, 그런 플랫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보통 지금 이사장님이랑 상임 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매장에 있는 골목을 1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또 1차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목 반상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감탄상회에 함께하고 또 감탄상회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로 사동 주민들의 아지트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면 그걸로 참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서달산 수덕도서관을 무대로 지금 거의 13년째 비영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갑자기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드신 건데요. 특별한 계기가 뭐 하나 있었을까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목적 그거는 의도, 기획 이건 심플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가치도 실현하면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었어요. 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돌지 말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런 좋아하고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항상 이렇게 불안정된 환경,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들이 컸는데, 그런 마음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말 괜찮은 사회지역이 되면, 수익이 많은 기업이 되면, 지역과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말이 사회적 기업이지, 그렇지 않은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지역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아지트에서 모두와 나누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네, 네. 사회적 기업 이전에 감탄상회는 카페잖아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뭐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카페니까 어떤 음식들을 이렇게 판매하시고 있는데 그런 음식의 맛과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로 재료는 어떤 식으로 마련하시나요? 재료는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블렌딩한 원두거든요. 근데 저희 조합원이 지금 2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학원을 운영하시는 조합원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질 좋은 원두를 납품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같은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동작구 상도동에 기반해서 있기 때문에 가까운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이제 활동가 선생님이 구매하셔서 당일 판매 원칙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래도 매혹적인 커피 맛을 내는 비결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3분이나 계세요. 저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전에 카페를 했던 주민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커피 맛 진짜 좋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아까워요.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데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도동의 커피 맛집 감탄상에 놀러 오세요. 사실 우리 그래는 숲 이 세 진행자도 모두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람들 감탄상의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우리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됐는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상에 대학교! 꿈꾸는 도토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 분야를 접했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숲에서 수업도 하고 숲을 되게 좋아하는데 숲 공부를 하다 보니 환경이 자연히 연결이 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때 더 힘나고 나누면 정말 힘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감탄과 우리 도토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더 노력하는 마음이 더 새록새록 더 샘솟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회사든지 집에서든지 환경 지킴이가 엄마가 맨날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니다. 내가 한 가지라도 변하게 되면 뭔가는 변하게 돼 있으니 저도 많이 걸어다니는 일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비닐봉지 집에서 안 쓰는 거 행주라든지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일회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일회용을 안 쓰고 면 행주를 사다가 매일같이 빨아서 쓰는 것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낭비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라는 이 개념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고요. 우리가 산 물건이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도록 하는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환경을 살려야 된다, 지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실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활동해온 꿈꾸는 도토리에서 감탄상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이 하면 되겠구나. 나도 여기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가치를 실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마을 상담가 과정을 하면서 치유도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와중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작은 생각? 그런 것부터 출발하게 된 것 같고 조양민 대표님하고 친구인데요. 탄소 감소 저도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여기 조합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머신 관련해서 혹시라도 고장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AS를 해주고 있는 정은경입니다. 현재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 10년 전부터 이런 친환경, 자연순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마침 딱 감탄상회가 열리니까 너무 좋고 여기서 그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채식주의자이며 또 환경주의자였어요. 최소한의 소비와 많은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서 생활하는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저도 한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꿈꾸는 도토리에서 감탄상회가 오픈된다는 것을 알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활동이 후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구를 살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매장 지킴이 역할하고 있습니다. 네, 손님 맞이 주차량 서비스 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가 그런 걸 잘 만족시켰을 때, 네, 그때 기분이 좋아요. 환경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기를 낳고 나서 친환경 물품에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 같은 거에 맨 처음에는 관심이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되게
잘 썩는 재료들, 환경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제품들까지 이렇게 관심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살아야 될 세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을 매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접했었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인 게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탄상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되는구나. 또 제 자신도 발전할 수 있고 제 가족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감탄상을 활동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환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천하는 데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실천하려고 보면 잊어먹거나 좀 실천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감탄상회를 하고서부터는 아무래도 이 감탄상회가 환경에 관련된 물건도 팔고 환경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숲에서 10년간 우리 활동했던 활동들을 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이런 활동들이 너무 좋은데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떠나보낸 활동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들이 조금 더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활동들, 이런 가치들을 좀 같이 이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감탄상회를 오픈해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안정된 플랫폼이 좀 형성이 되면서 우리 활동가생들과 열심히 재밌게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인터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새삼 쑥스럽기도 하고 저렇게 기록으로 남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할 걸 뭐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이런 의지나 다짐이 모여서 우리가 탄소를 감소시키고 우리 환경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책과 사람 초대석. 오늘은 환경을 지키는 분들이라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더 기대되는데요. 두 분 어떤 책을 들고 오셨는지 각각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불편한 편의점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책도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는 호모 신비우스,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건데,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시를 가지고 왔어요. 되게 교과서에도 나올 법한 시인데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네, 뜻밖의 책들이라. 먼저 조양민 이사장님이 소개할 대목은 어떤 구절인가요? 호모 신비우스에 나오는 인상 깊은 구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치켜세운다. 현명한 인류라고 말이다. 나는 우리가 두뇌 회전이 빠른 대단한 독특한 동물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현명하다는 데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현명한 인류라면 스스로 자기 집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가 이 지구에 더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나는 이제 우리가 호모 신비우스로 겸허하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모 신비우스는 동료 인간들은 물론 다른 생물 종족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호모 신비우스의 개념은 환경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이기도 하다. 호모 신비우스는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기를 열망하는 한편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설령 과학이 개인들 간의 차이 그리고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에 기반을 둔 경쟁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은 경쟁을 넘어선 협력을 강요한다. 조건이 바뀌면 게임의 법칙도 바뀌는 법. 이제 미래에는 이기적인 인간이 설 곳이 없다. 아니, 협력하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생존 인간이 다시 윤리를 규정하고 그 윤리가 인간의 생존 전략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생하는 인간,
호모 신비우스는 크게 한 바퀴를 돌아 현명한 인간 호모 산피엔스를 만난다. 특별히 이 구절을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최재천 교수님은 이제 상생이 아니라 공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신비우스. 그래서 공생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생이라 하면 보통 이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1대1의 관계인데 공생은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공동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지, 우리 인간이 호모 신비우스로 가야지 우리가 자멸하지 않고 정멸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그 의미들을 좀 같이 되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네.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이루리 님이 소개할 시 서시 그러면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꼽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이제 두려움도 많고 또 회피하면서 주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 자신이 길을 가는 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느리게 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처럼 어떤 그리워하는 대상 아니면 그리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을 띄고 움직여야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도토리 활동의 과거 발자취에서 느낀 거가 그 서시에 다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내 곁에 별이 가깝게 있을 거고, 그 별과 함께 더 행복하게 내 길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저희 세대도 경쟁이 항상 늘 심하잖아요. 경쟁과 어떤 질투, 시기심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벗어나서 그냥 내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또 이제 대표님이 얘기를 하셔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에게 힘을 주는 노래, 위로가 되는 노래 신청곡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과거의 것을 다시 또 듣게 됐는데 SG 워너비 랄랄라가 요새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냥 비도 오는데 그냥 랄랄라 한번 해보죠. 네, 조양민 이사장님의 신청곡 SG 워너비의 랄랄라 듣고 오겠습니다. 랄랄라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루리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코의 새삥을 신청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의 꿈과 포부도 궁금한데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청사진, 네, 항상 꿈을 꾸고 있죠. 저희가 시그니처가 꿈꾸는 노래에서 그리고 또 꿈을 꾸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꾸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이상주의자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제 꿈을 믿는 저를 믿고 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꿈을 꾸는 와중에 이제 놀다가 또 일희일비 하면서 그냥 천천히 잼나게 그냥 그렇게 가보려고요. 그래서 그런 멋진 퍼브 그딴 거 그냥 내려놓고 그냥 재밌게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가 나와가지고 네, 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얘기 포부를 하면은 이제 제가 여기 도토리 활동을 하면서 온 몸으로 진짜 세포 하나하나에 배우고 축적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호모 신비우스 그 DNA가 축적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전문적인 분야로 공부하고 개척을 해서 저희 단체의 활동과 제가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께 나누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감탄상회의 입장에서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이런 것도 어려워요. 하여튼 작게는 이제 우리가 동작구에 격리 단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네, 앞에 환자가 붙은 환경 2단계. 완전 좋네요. 네, 동작구 격리. 그래서 감탄상회를 중심으로 감탄상회를 중심으로 근데 이게 뭐 그 골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제 플랫폼이 연결이 돼서 동작구 전체가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게는 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쌤들을 보면 정말 삶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분들과 이런 공간에서 우리의 꿈을 꾸려나가다 보면 저는 그냥 우리 감탄상의 미래도 그냥 우리가 꾸는 대로 그냥 꾸려나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좀 믿고 그리고 너무 멋지신 분들이라서 그냥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꿈이라면 감탄상회라면 어떤 거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평등하게 또 성장하고 순환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줄 비유로 정의해보는 시간인데요. 나에게 감탄상회란? 이거 정말 어려워. 근데 어쨌든 이제 답을 해야 되니까 고심고심했어요. 근데 제가 보통 100년을 살잖아요. 근데 반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 이 후반전이라 치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후반전은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에 이제 감탄상이 한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감탄상회와 같이 나의 후반전을 꾸려갈 아까 미래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그게 사뭇 궁금합니다. 나의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어떤 미래가 될지 어쨌든 저의 후반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감탄상회가. 다 진짜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탄상회가.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맞아. 어쨌든 감탄상회 좋아하면 나에게 들으니까. 감탄상회란 그리운 곳? 제가 요즘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그쵸. 6개월 동안 거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들려본 거 한 2번 들렸는데 그래서 좀 가끔 그리워요. 근데 가까운데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그래서 그려서 오늘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네. 저도요? 네. 감탄상회란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앞에도. 그렇죠. 우리 든든님이 네. 2호점 내. 백호점까지 만들자고요. 든든님이 2호점 내면 되겠네. 네. 우리 선아쌤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네. 역시 진짜. 작가다운. 단짠. 네, 이렇게 정의까지 내려봤고요. 동작 FM의 그레는 숲에 초대받은 저희가 또 99회 특집이었는데요. 소감도 한마디씩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100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99회.
난 100회 특집인 줄 알고, 네, 나왔는데. 어쨌든 100회 전반전. 네, 다음 해가 100회라니까 정말 대단하다. 예. 우리 그때 그 숲속도서관에서 그 그래는 숲 그 모임하고 오면서 맞아요. 팟캐스트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내려오면서 제안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얼른 또 선아쌤이랑 우리 씨가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역시. 맞아요. 네. 그게 아직도 선하거든요. 근데 지금 100회라니까 정말 이걸 끌어오신 우리 선아쌤, 이게 또 같이 하시는 우리 제재님, 우리 루리 씨, 이렇게 든든님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청취율도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래서 예, 동작 FM을 이끌어가는 그래는 숲. 네. 그러니까 동작 FM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는 숲도 지금처럼 청취율이 계속 빵빵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탄사항회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감탄상에 놀러 오세요. 감탄을 담아 가실 겁니다. 네. 저도 감탄상에, 그러니까 친숙하게 이웃을 반기고 안아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감탄상회를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웃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놀러오세요. 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감탄상회로요. 네.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람들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의 숲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를요. 네,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뇌우 치는 거 보셨죠? 네. 이 뇌우에 맞아서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몰랐네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우리 현실 속에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두 분은 이런 기후위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대처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냥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실천, 제가 할 수 있는 거, 휴지나 물티슈 사용 많이 안 하고, 비닐 사용 안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정한 거는 새 옷을 사지 않겠다. 그걸 제 환경 실천으로 추가했는데,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모이다 보면 그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나비 효과처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거대하잖아요. 이런 기후위기라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무력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는 물건을 사용한다거나, 삼배수세미나 이런 젓가락 같은 것도 썩는 나무 젓가락을 쓸 때도 이제 억새 젓가락을 쓴다든가,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이런 이제 마섬유로 된 그러니까 고를 수 있다면 그런 걸 선택한다거나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아니, 실천이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실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감탄상의 비전 중에 하나가 한 명의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보다 100명의 레스 웨이스트가 지구를 이롭게 한다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비전 안에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작은 실천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담감, 그런 책임감에서 좀 내려놓으면, 허들이 좀 낮으면 이런 실천 활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자이크 환경 지킴이. 모자이크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듯이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환경 실천가가 되지 않을까. 완벽하진 못하잖아요, 우리가. 네, 역시 좋은 말이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명의 투철한 활동가보다는 여러 명의 실천가들일 겁니다. 마지막 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 너라는 이유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다음 주엔 그래는 숲 100회를 맞이하는데요. 100회 특집에서 만나요. 네, 100회를 맞아서 축하합니다. 100회.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합니다. 그래서 그래는 숲 추억과 오늘이라는 주제로 역대 그리운 이제 초대 손님들과 역대 MC들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글숲을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청취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100회 특집에서 만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레인다 내 모든 마음이 문득 너를 생각